예,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워낙 이제 지난 간밤에서도 그렇고 좀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전망을 하고 전략 세워보기 전에 최근에 리포트 내놓으셨죠? 예. 저도 아직 이렇게 올리신 것만 보고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리포트 주된 내용이나 결론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제목이 넘버원 USA입니다. 1등 미국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지금 지난 한 달간 특히 이제 10월 달에 미국 시장의 조정이 제법 큰 폭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대세 하락장 시작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질문을 받고요. 근데 제가 계속 드리는 답변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단기 조정이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아직까지 고점은 보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안에서의 가장 초점을 많이 맞췄던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가장 큰 질문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또한 또 다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내년 경기가 하강 국면을 가면 실적이 꺾이는 게 아니냐, 이익이 꺾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를 관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고점은 도대체 어디냐,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내리지만 저희는 미국 증시가 아직 고점을 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채금리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장이 되고 3.5 찍으면 이제 진짜 천지가 개벽하면서 막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시그널은 3.2%를 훌쩍 넘어가면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3.5% 금방 간다. 4% JP 몰건의 다이먼 말씀하셨던 게 4% 금방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등등.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그리고 저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것, 이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최근에 또 유가가 급락을 했죠. 결국 그 셰일가스 혁명도 당연히 또 저인플레이션 시대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한 금리의 급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차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고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장단기 금리 차를 보는데 쭉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0%에 도달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했지만 최근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도 2%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미국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노동시장이 좋습니다. 근데 고연봉 노동시장이 좋지는 않다. 그냥 저임금 노동시장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자체도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이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임금 상승률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그 숫자를 확인하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느끼는 부분이 그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볼 때 지금으로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봐야 된다라고 또 유동원 이사께서도 이전에 강조를 해줬는데, 역시 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크게 시장이나 투자 심리가 꺾인달지 하는 사인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포인트 중에서 미국의 기업 실적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관세 부과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실적이 좀 덜 나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자, 기업 실적이 꺾인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 신흥국들은 꺾일 수 있어요. 숫자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뭐 그 이유야 뭐 원자재 가격이 워낙 낮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진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들여다보는 기업 실적들 미국과 중국 두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제조 강대국이죠. 예. 수출을 많이 하고요. 보면은 마진이 안 꺾입니다. 네,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이익 증가율이 미국은 22%가 넘죠. 중국은 14%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면 S&P 500을 놓고 좀 봤는데요. 매출 이익률 자체가 보통 꺾이면 영업이익률이 꺾이면 당연히 시장이 꺾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추세가 과거에도 나타났고요. 이게 고점이었고요. 예. 네, 2014년에서 15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장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플랫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꺾인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마진이 꺾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과거의 추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클이 미국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게 S&P니까 S&P의 ROE가 고점을 찍었던 게 2006년입니다. 예. 그리고 꺾이니까 급락장이 나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네, 지금 예상치를 보시면 S&P를 보겠습니다. 올해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죠. 19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아까 숫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당연히 꺾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여기에는 적어도 한 3%포인트가 세금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외시키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가장 고점이었던 17.7%를 아직 돌파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시면 ROE의 고점은 17.6%였습니다. 근데 전 세계 ROE의 지금 현재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냐? 내년이 돼야 17.2%입니다. 네. 세금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경기 사이클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고점을 찍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락장이 만들어진다 앞으로. 예.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익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약간 심리적인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숫자를 매일 확인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의 흐름들이나 지수 숫자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증시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괴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심리적인 상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은 미중 무역 전쟁, 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기로 갈 수도 있고 중기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장기로 가지는 않는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항상 워런 버핏이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시장이 흔들림에 있으면 이것은 버티셔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앞으로 큰일 난다, 예.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미국 증시의 고점 논란에 대해서도 네. 역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 JP모건 자산운용 쪽에서도 네. 3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80%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큰일 났다. 물론 저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저는 4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다라고 네. 얘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고점을 찍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이 일드 커브나 변동성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 사이클의 끝자락은 아니다. 지금은 어디 정도 시점이냐면 미드 익스펜션 시기와 레이트 익스펜션 시기, 예. 그러니까 확장기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기는 이 구간에 왔었을 때입니다. 이 구간이라는 것은 후기 확장기가 끝났던 시기 이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디 있냐면 한 이 정도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만큼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현재 사이클 자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2018년. 그래서 아직 여기에 가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 시간이 앞으로 적어도 2년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짚어볼 그런 예정에 있으니까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전에도 저희가 갭 분석도 했었고 네. 고점이 어디쯤 그러니까 언제쯤 고점이 되는지 그리고 고점이 왔을 때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보여드렸던 갭 분석에 있어서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은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예.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300%만 올라가서 고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점 판단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지표를 봅니다. 보통 이제 이 큰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 예.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 우리 맨날 들여다보는 네. 그게 0%를 도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대율이 미국의 예대율이 90% 이상 돌파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현재 77%이고요. 그다음에 ROE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예. 17.2% 전망하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거다. 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기 다들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중국의 위기는요. 이 순이자 마진율이 1.5% 이하 떨어지기 전에 안 일어납니다. 지금 2.13%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만큼 중국도 카드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큰 틀에 있어서 이 장단기 금리 차는 0%에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10개월 뒤에 고점을 찍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거다. 그리고 나서의 1년 10개월이니까 아직 적어도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예대율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경기 부양이 일어나서 고점을 찍는데 많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1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끝나고요.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땐 20% 올랐고요. 가장 짧았던 산업재 사이클이 10%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우 5%도 안 올랐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도 얼마든지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예대율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의 고점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익의 고점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조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버텨내고 참아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서서 글로벌 증시의 고점 판단 기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 2번이야 저희가 2, 3주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3, 4번은 매주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중국의 순이자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특이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좀 버티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